계절이 벌써 며칠 전에 입동이었죠. 겨울에 접어든 시행이 됐습니다. 환절기가 되어서 먼저 여러 가지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대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선거의 시즌이라서 안에서 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게 대표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과제 안책입니다. 하나, 둘. 국회의원도 만나고 유관단체에 접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과방위에 관사로 계시는 오순재 의원 연단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좀 더 심도 있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제안을 설명해 드리기도 했고, 어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을 또 만나가지고 이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협회장으로서 본부를 시작할 때 국립치약연구원은 한 90%는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조금만 이게 추진하면은 올해 안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그 접촉해본 결과 국회의 분위기는 사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야 어떤 국회의원이든 간에 이거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연구원이 설립이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아직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치권에서는 분위기가 좋다더라도 결국은 예산에서 오케이가 되는 기재부에서 승낙이 나와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일단 기재부는 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기재부 장관이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2012년 치약연구원 처음 설립할 때는 예산을 한 2천억 정도 예산을 예상해서 추진했는데 너무 규모가 크니까 통과되기 어려워서 지금은 그 예산 규모를 5년 예산으로 한 500억 정도, 1년차 때 160억, 2년차 때 140억, 그 다음에 80억, 70억 예산을 해서 한 500억 정도 예산으로 5년 예산으로 하는 걸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에 보면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국립 어떤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통폐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예산이 낭비되어야 하는 이런 또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와중에 국립치약연구원을 설립을 하는 이 상황이 좀 순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저도 연구 용역이나 데이터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5년 예산에 5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아웃소스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접촉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야간에 기재부에서 어떤 연구 용역으로라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좋다는 거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그 예산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지난번에 6가지 중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정관 재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타소송은 인사소송 소송지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남은 가격이 6만 원이고 부대 비용이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화 사건의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은 남은 가격이 과연 6만 원이 적정한가 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규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결정할 당시에 제가 또 세무 라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명절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업자가 선정이 된 거가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었는가. 또 비용 또 2만 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28일 날 최지원 전 총무님을 만나서 물론 저도 지금도 이 분쟁화 사건의 어떤 전말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만 원이 적정한가, 또 이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이 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할 시간 없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파악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 가지 선물의 종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총무이사로 계셨던 우리 최천 총무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이 선물을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총무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속단에 대밭에서 갑돈 매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어떤 이런 원인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과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총무님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측면에서 총무님께서 1,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염 대표님하고 최 전 총무님하고 절친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취하든지 해서 총무님께서 안고 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가장 총무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죠. 최 총무님은 저한테 제안하기를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1,000만 원을 협회 회비로 변제하고 그냥 빨리 없던 일로 넘어가자라는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안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최 총무님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게 1,000만 원 변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협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원 명절 선물이 6만 원인데 부대 비용이 2만 원이라고 하면 원 선물비의 3분의 1 가격이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 선물비의 3분의 1이 부대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원의 한 사람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협회비로 그 1,000만 원을 변제를 하고자 할 때는 회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명분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총무님께서 1,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소송을 취하거나 해서 또 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것을 이런 선정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총무님이 양보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가 총무님의 명예를 오히려 더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전달드렸는데 아마 그게 거의 거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일 날은 김홍석 부회장 전 부회장님과 만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다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홍석 부회장님의 의견은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듣고 간다라고 한다면 세무에 있어서 이런 나쁜 전례가 또 생기기 때문에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꼭 밝힐 거는 밝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1월 한 20일 전으로 이 소송에 대한 피고인 변경, 피고인이 이상원 전 협회장으로 되어서 이 원고측 변호사 쪽에서 피고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경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가 변호사님께 여쭤보니까 피고인 변경을 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 우리가 협회가 지는 걸로 판단돼서 결정이 나는 가능성이 많은 거고 피고인 변경을 받아들여서 제가 피고인으로 되게 되면 소송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받아들여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은 최정 총무님이나 김홍석 부회장님을 만난 이유가 저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정한건에 대해서는 저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오늘도 지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아까운 시간이라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은 제가 관여 안 하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긴 한데 이 문제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를 받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김홍석 부회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최전 총무님도 자신의 명예회복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지금 최종 총무님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 신문에 20회 정도의 분량을 예상하면서 글을 기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는 이게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로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다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거 피고인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를 결정하고 받아들이시면 거기에 따라서 재판으로 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 보고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거론하거나 제 입장을 나타내는 이런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받고자 하는데 질문 받기 전에 이 공장 사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22일 덴탈포커스 기사를 잠깐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보셨나요? 네. 네. 서브라인 그 밑에 요 조그만한 기사에 보면 소송위원장도 이상원 전 회장 직인 도용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맞시죠? 확인하셨나요? 도용했다는 거죠?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네네. 기자간담회가 어떻게 회장님이 기자한테 질문하시는 모양새가 돼서 네네.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제가 이제 저는 지금 기사를 좀 열어놓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소송 이입장 자체가 이미 사퇴한 이상훈 회장님이 지금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직인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찍었을 때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듣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용이 이상훈 되는지 회장님이 안 찍었다는 되는지 말씀이신가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직무대행이셨던 김철환 우리 협회 부회장님께서 이 직인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께 전화 한 통화하면은 도용이 되었는지, 도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의 허락 없이 찍겠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 전화드려서 바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도용한 건 아니고요. 계약서에 이상훈 협회장 이름이 적시된 거는 등기로 되어 있는 분이 이상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인이 찍힌 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연아 부회장님께서 그 당시 권한대행께서도 이게 찍힌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제 불거지자 뒤늦게 계약서 작성 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궁금했기 왜냐하면은 뒤늦게 계약서 작성 시도를 누가 했다는 누가 되는 거죠? 예, 그 내용도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계약서 자체가 아마 작성이 안 됐었고 아마 모 지부에서 그 기사 나온 것처럼 모 지부에서 아마 그 공식 공문으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공개해달라, 없으면 왜 없는지 밝혀달라는 공문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법무법인 쪽에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협회에서 그때라도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아마 협회장님께 제가 확인을 드리면 저는 제가 좀 취재한 바로는 협회장님은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 해갖고 아마 그 추가 계약서에 어떤 그 사인을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인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계약서 자체가 저한테 결제 라인에 올라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계약서 작성 시도라고 한 거가 이 주어가 박태근 협회장이라고 쓰신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안 했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계약서 네. 부분도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초지종을 좀 묻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서가 저한테 결제 라인에 올라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화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결제를 해야 될 일이나 언급하는 것도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우리 집행부는 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싫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알고 계시고 기사 쓰실 때 우리 집행부에 관계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하셔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김정호 관련 말씀하신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제 좀 기자로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기자간담회 좀 아마
했고 그 사이즈나 무게 자체가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한다 해가지고 그 검증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취업 이상훈 집행부에서. 그리고 아마 그 4월 총회 이후에 총회 평가를 하는 평가를 그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그 이상훈 집행부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8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집행부는 다르지만 이제 그 부분이 검증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 8만 원 지급 자체를 그 내부 회의에서 결론을 냈는데 지금 그 전임집행부이긴 하지만 지금 그 협회장님께서는 그 과정 이런 그 당시 전임집행 결정이나 이런 검증 자체는 지금 그 인정하지 않는 어떤 입장이신지 아니면 뭐 그게 그 검증이나 이 과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정기사회 때 제가 이 그 공장 사건에 대해서 장재원 부회장께 질문을 한 거가 4월 2일 날 그 기자회견에서 설 선물에 대해서 그 임직원 비리나 배임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걸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5월 달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장 사건에 대해서 설 선물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다면 소송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변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제하지 않고 소송에 응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으니 그 경과 보고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냥 일자별로 진행된 이 내용만 저한테 이거는 우리 본인이 작성한 건 아니고 협회 내부에서 정리되어 있던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한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답변서라고 제출하고 그런 게 끝낸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여쭤본 사항인데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 저도 이게 진행된 상황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목조목 이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무슨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거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순수하게 이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많이 해석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사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제가 언급하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그 과정에 있어서 저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 앞뒤 안 맞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가 저한테 제공이 되는 정보조차도 그게 얼마나 정확하고 근거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석 부회장님이나 최수원 총무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논리도 있고 본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어떤 편에 서서 이게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궁금한 점이 있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거는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판결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협회장으로서 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대응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피고인 변경이 언제까지이고, 그다음에 그 회장님은 지금 생각에 변경을 아마 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그 김홍석 그 재무담당 부회장님이 전님이죠.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 아마 말씀하신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밝히겠다는 건지요? 아니면 협회에 그걸 요구를 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 네. 피고인 변경 날짜가 이 다음 재판 기일이 12월 2일인가를 제가 그 날짜를 또 까먹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11월 한 20일까지는 입장을 정리를 해서 알려주셔야 한다고 해서 어떤 뭐 별로 이 재판 기일에 맞게 제가 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할 거고요. 피고인 변경은 뭐 의견을 들어보고 한다 하지만은 안 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변제인한테는 의사로 감수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지금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석 부회장님께서 본인이 지시를 맡기겠다라고 하셨지만 협회의 뭐 어떤 도움이나 어떤 이런 거를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뭐 신문기고나 아니면 뭐 기자회견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재판장에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체 질문 멘탈투데이 마무리십니다. 두 가지 궁금한데요. 지난번 브리핑에서 회장님께서 그 서치 소송단을 그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뭐 논의된 사항이나 뭐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하고요. 그 비급여 그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가 장재현 회장님인데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쪽에서 그 성명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공개 수용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회장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서치 그동안에 뭐 변화된 건 없습니다. 없고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우리 협회 임원들이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했는데 목요일 날이 원래 서치 임원들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우리 협회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관없이 일주일 내도록 하는 걸로 지원했는데 하여튼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덜 들었지만은 서치 쪽에서는 그게 조금 뭔가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은 우리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었는데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협회 임원들은 목요일 하지 않고 목요일 날은 우리 서치 임원들만 하는 걸로 하고 월화수금만 우리가 하는 걸로 진행으로 앞으로 또 변동될나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동안 우리 협회가 해야 될 일들을 서치가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런 거참 그리고 힘들어서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가 장재환 우리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내용을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 1시간 전인가 갑자기 받아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만은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거는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아마 그 피고인 변경 소송 관련해서 이건 아마 뭐 변경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 소위 말하는 그 피고 패소, 그 승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변경을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게 아마 좀 말씀을 하셨고 그게 아마 상식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근데 이제 그 피고인 변경 말고 그 인증 명령이 지금 내려온 걸로 지난번 변론 기일에서 그게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까도 회장님께서 좀 언급하셨던 뭐 계약서 문제나 이제 그 소송 이음장 문제로 과연 이제 그 법률 대리인이 협회에서 지금 선임한 게 맞느냐 계약서가 없고 이제 위임장의 어떤 직인 문제 변호사가 그냥 협회에서 선임한 게 맞다 이걸 좀 그 확인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변호사를 혹은 뭐 협회에 지금 소속돼 있는 또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실 건지 이걸 하나 좀 여쭤보시죠. 네, 여러 가지 다른 이 루트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말하자면 우리 상급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여서 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 선임행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또 변호사비를 지출했을 때 계약서 없이 지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의혹 제기를 저한테 또 많이 제시를 해서 저도 사실은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 부분은 사실은 김철환 직무대행 때 이 처리가 된 부분이라서 물론 뭐 이게 적법하다 안 하다가 저에게는 뭐 유불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절차상에 있어서의 어떤 적법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인증명령 법원의 인증명령 요청을 협회에서는 그게 이제 적법했다, 법률 대리 맞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변호사도 다른 변호사를 물론 지금까지는 변호사를 바꾸어서 새로 뭐 어떻게 할 의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호사비는 지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후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 대선기획단에서 이제 정책 제안서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이제 전달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물론 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프 인사들 그리고 의원이나 뭐 이런 쪽에 보면은 후보들을 직접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뭐 이런 기회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원래는 지금 각 당의 후보자분들이 그 당의 경선 후보였을 때, 그 당의 후보자가 선출되기 전에, 그때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러브콜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즘은 당원만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사실은 제가 그때 당선되었을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그런 여력도 줬을 뿐더러 또 그게 특정 한 당의 후보로 정해지면 그분에게 집중하는 건 괜찮지만 한 당에서 후보자들끼리 경선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만나거나 이렇게 선을 대고 하는 거는 우리 여력도 안 되지만은 오히려 나중에 그게 또 좀 구분이 안 됐을 경우에 당선된 분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의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협 같은 쪽에서는 그런 걸 좀 미리 해서 그런 라인들이 살아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의협 회장님께서는 특정 정당의 후보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걸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직 그래서 이제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게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위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또그 최대한 이 라인을 좀 가동해서 직접 만나서 우리 정책 제안 가운데서 핵심적인 한두 가지 정도는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 BJ 박용환입니다. 짧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시간 전에 아실 정도로 갑작스럽게 그 성명서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유추를 해본다면 사전에 회장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회원들께서는 현 집행부의 공식 부회장이신 분이 현 집행부의 회장님께 드러내놓고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다음 주가 이사회라고 하셨는데 이사회에 대해서 뭐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사전에 전혀 협의는 없었고요. 그리고 뭐 이분이 뭐 이 정도는 약과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그 전에도 어떤 저에게 한 걸 보면 더 참혹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주 시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 방안은 뭐 따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든지 그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이게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우리 회원들 그리고 우리 기자동지 여러분들께 민망하죠. 이런 모습을 좀 거두시고 꼭 이런 뭐 성명서나 수정본부의 대표를 하시겠다고 하면 직을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하시는 거는 뭐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건데 뭐 그것도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매체 질문 더 있으실까요? 회의사항이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원하는 기자들의 어떤 질문도 많이 좀 해주기를 바라시고 또 회무에 대한 어떤 충분히 좀 그런 기회로 설명을 조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사전에 이제 기자간담회가 오늘 또 사실 어제 오후에 좀 갑작스럽게 공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은 홍보팀의 홍보국에도 네. 좀 그 기자간담회 내용이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전혀 모른다고 답을 내셔가지고 네. 사전에 좀 미리 좀 기자간담회에 그 내용을 조금 언지를 좀 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양질의 질문들이 많이 좀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가능하면 2주마다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속에는 막 한 번씩 더 있지만 오늘도 제가 오후에 한 이유가 뭔가 좀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협의관실에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이 기자회견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오전에 출근할 때도 할까 말까 제가 망설였고, 다만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어떤 뭐 이게 이슈, 시 기자회견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기도 한데,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저는 기자 동지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들에게 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소중한 그런 청구 역할이라는 생각이 나서 제가 회원 여러분들께 뭔가를 전달해 드리는 이런 어떤 자리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자회견하면 아주 치밀하게 뭔가 이렇게 좀 사이언스 있게 이렇게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미리 공지하고 이슈화되고 질문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좀 필요하다는 게 보인다면 최대한 미리 공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아니면 또 바깥에 계실 때 저희 취업에서 이렇게 희망이나 활동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회무하는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거나 또 만나셔야 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회원님들 그런 분들의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기자회견 이런 자리에서 회원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을 안 하니 조금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충청 과제도 이제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협회장님의 어떤 대무 목표,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통해서 자녀 임기를 뿌리면서 가지는 어떤 해무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해무가 이제 계속 삐걱거리게 되는 게 이제 외부 문제보다는 내부 문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편가르기라든지 뭐 집행부의 파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회와의 있던 지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거를 협회장님이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은 그 유산을 또 다음 집행부에 또 물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장님만의 어떤 그런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력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지부 간담회를 8군데를 했습니다. 8군데를 했고,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면은 뭐 거의 지금 부산, 경남, 그리고 충남, 제주는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 또 군진 이렇게 빼고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부에 내려가서 우리 지부 임원님들 모든 회원분들을 제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가 우리 지부 회원 임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협회장에게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회원들의 그런 고충이나 이런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도 어떤 큰 자극제가 되어서 회무의 어떤 큰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아까 지금 우리 기자님 전대식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런 회무 협회의 어떤 이런 어떤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외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대한 열망들이 사실 많습니다. 개발 그 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사오는 모습 이런 거 하지 않고 뭐 누가 옳고 그른 거 이런 부분들은 일반 회원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나가고 그렇게도 지금 모자랄 판에 뭔가 그래도 이 단합에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정말로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전에 기자회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어떤 후보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이런 건전한 토양 만드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과 저는 조금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임원분들 중에서 지금 2분이 무임수이사고 1분이 법무분장에서 제외된 부회장이 1분 계십니다. 그래서 보직을 받지 못한 그 2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무부에 연락을 해서 내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한 분은 이번 주에 시간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이번 주에는 지금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정기사회니까 정기사회 하기 전에 한번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저렇게 연락을 드리라 했는데 한 분은 진료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주 시간이 안 난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고 한 분은 아예 전화나 이런 뭐 메시지를 넣어도 아예 뭐 이렇게 답변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진료 시간 때문에 시간이 안 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본인은 다 있고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분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무임소 이사를 정하게 된 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가 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의 어떤 사정관에 주면서 회원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주었을 때 이 권한이라는 거를 칼자루로 비유를 하자면 이 칼자루로 회원을 위해서 휘두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칼자루 권한을 드려야 됩니다. 이 칼자루를 주면 회원에게 차지를 해야겠다고 하면 그건 칼자루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직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오늘도 장재환 부회장님께서 수행본부 대표를 해서 이런 성명서를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아직 이런 권한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의 장은식 회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대파주의 척결이라는 걸 써서 아직도 제가 그게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렵겠죠. 뭐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거에 그게 악이용되고 해서 너무 골이 깊게 파이고 선거 이후에도 어떤 자기의 철학으로 해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파벌에 의해서 도목되는 이런 학습관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파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척결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정확하게 그런 어떤 단어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저는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회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제가 답하게 돌아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선생님 마무리 원래 11월, 12월 달이 뭐 이렇게 누구나가 별로 하는 일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11월 달 일정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뚜렷한 이슈는 없지만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12월 초에는 우리 지부장님들과 우리 임원들이 함께 회의하는 이런 일정도 있고, 또 감사 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임원들 워크숍 내지는 송년회 내지는 단합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이런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정관 개정안도 제가 우리 상근 변호사님께 12월 달까지는 적어도 초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변호사님이 엄청 요새 좀 업무가 많아서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자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부담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사회를 하려 개최하게 됐는데, 정기사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를 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진행 과정들이 좀 아직은 좀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 초래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좀 연결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수립이 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한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기자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6가지 우리 회무 공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성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설명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